점으로 좀 같이 좀 볼게요. 뭐 이 얘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무기에 안 줄 것이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어. 우크라 농산물 수출 이거 뭐 요건 아실 거예요. 내용이 뭔지. 잠깐만. 봅시다. 아시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도 폴란드 돌연 변신 우크라이나에 무기에 안 줄 거 곡물 문제가 있는 거죠. 양국 간에 곡물 관련된 좀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뭐 우크라가 WTO에 제소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폴란드는 또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안 준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이거야 폴란드하고 우크라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니까 뭐 알아서 잘 풀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죠. 만약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안 줄 경우 우크라하고 러시아 전쟁이 6, 7년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전쟁이 있지. 전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게 되면 좋은 건 아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 당연히 전쟁은 뭐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이슈니까 제가 뭐 굳이 구체적으로 더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아니,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안 주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우크라 재건 사업이 이게 맞습니까? 우크라 재건 사업이 이게 맞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실제적으로 이거 우리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우크라이나에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크라 재건 사업 관련주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근데 제가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 사이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중국하고 대만 여기가 좀 걱정돼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것이 당장에 침공하는 건 아니고 언제쯤 침공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적에 올해는 아니고 당연히 올해는 아니겠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2025년? 2025년에 침공할 수 있겠다. 빠르면 뭐 내년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다시 중국하고 대만하고의 어떤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면 세계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도 하나의 어떤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대비는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이 시나리오 거기에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또 휘말릴 수가 있고 러시아도 또 뭐 좀 크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 숙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여기가 이제 2024년부터 이제 경기 침체에 나오잖아.
이제 폭락장이 나오겠죠.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경기 침체되고 뭐 주가 폭락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건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된 거죠. 그건 거의 기정사실화인데 제 입장으로 본다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 이 경기 침체를 빠져나오고는 이 출구가 있잖아요. 이 출구가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이게 폭락하는 이 관점 보게 되면 제가 빨라봤자 2025년 하반기 때 반등이거든요. 2025년 하반기 때 저는 반등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빠지고 2024년 빠지고 2025년 상반기 때 빠지고 2025년 하반기 때 반등한다고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2025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은 그건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들여지는 거잖아. 장기적인 어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서 촉발된 게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진 그게 러시아 우크라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 근데 또다시 뭐 2025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한다. 그럼 그것 또한 또 글로벌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그 폭락장이 단순하게 일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봐야 할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단순하게 요번에 뭐 경기가 침체가 될 것 같아요. 뭐 PF 대출도 있고 뭐 가계 부채도 있고 그것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고 그런 단순한 이제 경제적 관점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것이 트리거 그거 지금 뭐 그런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이것으로 인해서 폭락장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그 폭락장이 나오고 나서의 어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부분은 또 한 번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그것이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희망적이지 않잖아요. 내년이 희망적이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희망적이세요? 내년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적인 부분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적인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보다 더 안 좋으면 안 좋아졌지. 앞으로도 지금보다도 더 안 좋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희망이란 게 있으세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저는 꽤 오랜 시간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경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번에 빠지는 것이 뭐 단순하게 일시적인 그 빠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장기 불황이 올 가능성이. 지금 그 얘기 있잖아요. 잃어버린 30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우리가 따라가기 직전에 길목에 서 있다라는 그 사설도 기사도 올라오고 있죠. 언론에서.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까지 다 좀 고려를 뭐 벌써부터 걱정할 일은 아닌데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던 거죠. 제가 얘기하고자 싶은 것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란 부분이 단순하게 너무 꿈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 재건 사업 너무 꿈 같은 얘기고 뭔 진짜 너무 앞뒤가 좀 그렇잖아요. 앞뒤가 꽉 막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폴란드에서 우크라에게 무기를 주지 않을 것 물론 주지 않진 않겠죠. 뭐 동맹 관계도 있고 뭐 이것도 있으니까 주긴 줄 건데 그래도 예전같이 원활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감정이란 영역도 있고 이해관계란 영역도 있고. 여봐, 우크라이나는 WTO에 대해 제소하고 이런 관계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처가 좀 났을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예전 같지는 않겠죠. 네, 여하튼 간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리는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예전에 그 어떤 매체에서 이야기했잖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게 한번 검색해 볼까? 나중에 한번 볼게요. 2025년쯤이라고 한 그 기사를 본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시면 네, 좋아요, 새로 오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